사실 조명산업을 해외 수출한 건 저희가 아마 제일 처음이었을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국내 시장이 불확정 요인이 너무 많았어. 엄밀히 말해서 아마 술도 좀 많이 사들여야 주문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뒷거래도 해야 되고 또 실력과 품질 갖고 경쟁하는 시대가 당시로선 힘들었어요. 세금 계산서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나.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 들고 나갔는데 참 처음에 허허벌판에 태평양에다가 조그만 금을 던지는 기억이요. 그게 고객 잡을 수가 있나. 그래도 끊임없이 나갔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한 해, 두 해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색다른 걸 찾고 제품을 보여주니까 관심을 갖고 이제 대해주는 거예요. 그러다가 또 한 10년, 20년 또 지나면서 해외 인증이 참 중요하잖아요. 인증 하나 하는데 요즘에는 한 1년 걸리지만 당신 5, 6년 걸렸어. 그 제품 개발해 놓고 인증 때문에 못 팔아먹었어요. 그런 거 인증받기 위해서 고생한 생각. 겨우 받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했는데 다 성공하나요? 수출도 국내에서 불량 나면 바꿔주면 되는데 해외에서 불량 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운송비하고 비용이 일도 말도 없었어요. 그런데 정말 피눈물 나면서 그걸 다 갈아줬어요.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은 또 그걸 다 읽더라고. 회사가 다 엎어질 때까지 됐는데도 불량을 깨끗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 다음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. 해외 수출하는 회사들은요. 불량 때문에 어지간한 회사들은 문 닫아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었나 봐요. 근데 우리가 뭐 다 교환해주고 끝까지 다 해주고 힘이 받치는 대로 다 해주는 걸 보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우리가 그 외국인들한테도 감동을 주는 게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얻은 바 있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리 디자인의 본고장 리빙 루츠에서 우리가 최고 디자이너상 받은 거 이게 참 해외에서 받았으니까 보람도 못 얻고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민주노총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노동조합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어요. 그런 우리 직원들 참 나 고생 많이 시켰어요. 근데 우리 참고 견디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5, 6년 전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불구하고 노동부 노동청에다가 노동부 장관상을 추천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조합이 했더라고.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참 그런 것은 내 이 세상에서 어떤 상보다도 귀하게 생각해요. 그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직원들도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것이 경제활동으로 봤어요. 이왕이면 더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경제활동이지 않겠어요? 작은 투자로 가장 효과를 내는. 근데 시련을 많이 겪고 보니까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만 있다면 내가 보니까 그건 경제활동이에요. 근데 경영이라는 거는 한 차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말해서 좀 부족한 사람, 능력이 모자란 사람, 핸디캡파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참 참여하도록 디자인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선순환에 대해서 다 잘난 사람들만 데리고 사업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. 그러나 조금 부족한 사람 또 뒤처진 사람들도 어울려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남들을 기쁨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주고 저는 그게 진정한 경영이고 진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는 해고를 한 25년 전부터 해본 적이 없고 많은 변화를 하면서도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터에 적응하게 할까? 연수시키는 일에 더 역점을 두는데 진정한 경영은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소비자를 기쁘게 해주는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거, 난 이게 바로 진정한 경영이라고 봅니다. 21세기는 우리 20세기하고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정보화 사회
또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빈익빈 부익부. 이 하나의 그 있는 자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될 거예요. 이 문제는 앞으로 자본주의 위기이기도 하죠. 이게 소득 재분배라든가 다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좀 전환하는 이런 역할을 경영자가 갖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개념이죠. 경영자가 경제 활동만 한다면 이제는 경영자는 정말 위기가 맞을 뿐 아니라 이 사회가 존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경영자들은요, 첫째는 일자리를 만들고, 일터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정말 그 편리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,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, 기술을 통한 새로운 문화를 열어주는 거, 이게 우리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자기 대를 위해서 쓴다거나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쓰는 목적을 갖고 돈을 벌어야 이 자본주의의 위기가 난 극복할 수 있다고 봐져요. 21세기의 경영자는 그런 면에서는 과거 20세기의 경영자하고에 비해서 많은 인격적인 문제, 철학적인 문제,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뭐 훌륭한 경영이라면은 자기가 버려야 할 거라면 자기를 버려야 돼. 자신을 돌보는데 신경을 쓰면 모든 가치 기준, 판단 기준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적어도 공인의식을 갖고 진정한 정치를 사업을 통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봉사정신으로 하지 않으면,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건 뭐 이제 금세 지탄 맞는 기업이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우선 자신한테 엄격하고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일,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스티브 잡스처럼 되려고 잘된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애플을 처음에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 쫓겨났잖아요. 많은 고진감래라고 다시 자기가 세운 회사에 재창업, 재취업을 해서 자기 꿈을 끝내 이루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돼.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요, 첫째가 창업 준비가 좀 철저해야 돼. 장밋빛 색깔만 보고 창업을 하면 그건 실망이 커지죠. 진정한 창업 준비는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가 명확해야 돼.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업한다?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창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싫어해 벌써. 그 기업에서 냄새가 나요. 이기적인 냄새가 나. 첫째, 창업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많은 들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사랑받지 못해. 이게 첫 번째고. 두 번째는 창업을 할 땐 준비 좀 철저히 해야 돼. 공부 좀 예습복습 많이 해야 돼. 그리고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잘 되는 건 나중에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. 진짜 좋은 씨를 심고 정말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연습부터 좀 해야 돼. 시련, 호황에 시작해가지고 시련을 만나면 망하죠. 오히려 불황에 시작을 하는 게 또 예습복습도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, 이왕이면은요, 그 시련은 수없이 점철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걸 배워야 되거든. 그러면 난 창업을 하는데,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도 창업 스쿨이 없어요. 난 그걸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봐. 창업은 참 귀한 건데, 다 좋은 것만 보고 창업을 하는데,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, 본인 스스로도 철저히 준비하고 창업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. 저를 지금 지탱해주고 우리 회사를 지탱해주는 것은 스프릿, 영감입니다. 창의적인 영감.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꿈도 있고 하죠. 이 영감은 다 고난과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영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모든 힘이 우리 창의적인 영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.